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N문엔답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편하게 질문할 수 없었던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씩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신 분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팅으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 달아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약간 그 시차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53회 공인회계사 시험 수석 합격자 출신으로 현재 이제 공단기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세무직 수험생분들, 그 다음에 관세직 수험생분들과 함께 회계학과 회계 원리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현재 2개 강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재무회계 심화 강의랑 정부회계 강의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워회계학 재무회계 심화 강의가 종강하고 나서 이제 오늘 딱 때마침 이제 파워회계가 종강하고 나서 바로 정부회계로 오늘 개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회계학 저희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패턴회계학 이제 10월부터 진행하면서 11월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 심화 강의까지 해서 거의 다 완강이 되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올인원 1회독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강의 듣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거기에 이제 복습하시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 공부 중이에요. APR 10님, 진짜 이게 정말 힘들죠. 저도 이제 수험생활 시절에 뭐 고시반을 다닌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학교 도서관 다니고 계속 끝나면은 집에 오고 거의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힘든데,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딱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그 힘든 기간 충분히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당장에는 그 끝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 뭐 1년, 뭐 길어봤자 2년인데 충분히 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여러분들 집 공부 되게 지겨우실 텐데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단기 측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신조어 테스트라고 하네요. 예,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하러 거기 한번 눌러볼게요. 당모치의 뜻으로 옳은 것은? 당모치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당모치, 당당한 모습의 치와,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당연히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은 모두 치워버려. 여러분들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당모치 뭐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모이면 치킨이지 이거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맞는지. 이게 점수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군요. 당모치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억텐, 요건 알죠? 억텐. 억텐의 반대말 찐텐이죠. 찐텐. 억지 텐션이잖아요. 억텐이 이제 억지 텐션이니까 찐텐이 이제 진짜겠죠. 갑통알, 어렵네요 이거. 아니, 신조어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저한테는 너무 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네요. 자, 갑통알의 뜻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통증이 알통해. 갑자기 통통한 알이 가득한 알탕을 먹고 싶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같은데요, 갑통알. 마지막에 갑오징어 통째로 먹으면 알라뷰. 세 번째 같아요, 세 번째. 진짜 이거 지금 그 댓글 보니까 진짜 10대들 저런 단어 쓰냐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 되게 많네요. 이제 저도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제 형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따님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갑통알 세 번째 같아요. 자, 너 또다. 얘는 또 뭔지. 진짜 어렵네요. 자,
너 또다. 너 또라이인 건 다 알고 있지. 너 또라이다 다행이다. 너 또라이다. 너 또라이 맞는데 다른 의견 있니? 또라이가 가운데 또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네요. 너 또라이인 건 다 알고 있지. 진짜 어렵네요. 예. 그건 뭐뭐뭐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바사다. 너 또다다. 케바케다. 닝바닝이다. 이제 가운데가 이제 사바사 같은 경우는 사람 바이 사람이고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면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 네, 케바케 같네요.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상사병, 실어증은 알겠는데 스라벨이랑 알잘딱깔센. 와, 이거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스라벨, 알잘딱깔센? 뭐예요 이게? 진짜 어렵다. 자, 이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에도 그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를 드리는 게 모순인 선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잘 딱깔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맞아요 이거?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상사병이랑 실어증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니까 1, 2번 둘 중에 답이 있겠네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면 나머지도 뭔가 다 저거 줄임말인가 보네요. 이거 모르겠네요. 이건 찍어야겠다. 뭐 상사병,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것 같아서 상사병,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시연사, 얘도 어렵네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게 알잘 딱 깔센이었군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줄였는지.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MZ력이 대단하시네요. 이제 수험생분들인데 줄임말도 되게 잘 아시고 되게 인싸력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거 보면 아싼가봐요. 자, 시연사, 시연아 사랑해, 이건 아닌 것 같고, 희망 가득한 연말보내 사랑해, 희미해진 연기사요, 이건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그 다음에 희귀 연예인 사진, 뭔가 줄임말이니까 마지막 줄일 것 같은데, 희귀 연예인 사진 맞나요? 아세요 혹시? 시연사, 요거 같아요 제 생각에. 요거 같고, 재곤내, 요건 알아요. 재곤내. 근데 같은 뜻을 가진 신조어는, 재곤내 뭔지 아세요? 재곤내? 제목이 곧 내용이란 뜻이죠. 제목이 곧 내용. 니곤내? 니는 모르겠네요. 니. 그 다음에 맹무, 완레스, 재간내. 재간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니 말이 곧 내 말, 니곤내. 와, 진짜 어렵네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다. 와, 대박이신데? 니곤내, 니 말이 곧 내 말. 냉무? 냉무는 뭐예요? 냉무? 내용무. 와, 진짜 어렵다. 와, 냉무. 그러니까 이게 재곤내랑 같은 말이겠네요. 내용무. 그냥 제목만 있는 거니까.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냉무. 자, 버블레스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버블레스.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재채기를 했을 때 우리 블레스 유를 하잖아요. 블레스 유. 그거 같은데, 버블레스? 근데 법이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버블레스 유? 뭔지 아세요? 버블레스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친구가 칩보했을 때, 재채기 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때. 법이 널 지켜준다.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이때군요. APR 심리 진짜 많이 하시네. 신조 완전 고수신데요? 진짜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저 이거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유튜브 중에서 뭐랄까, 남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뭐였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찐남매 그거 보면서 왔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흔한매, 흔한 남매. 확실히 잘하시네요. 찐남매가 아니라 흔한 남매였죠. 그거 보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끼리 엄청 싸우던데,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이제 법이 널 지켜주는 거죠. 요게 이제 버블레스 상황에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재당 슈만. 진짜 어렵네요.
제빵은 당연히 슈크림빵 만들어 볼까. 제일제당 슈가 만세. 제일제당 무슨 삼성 관련자도 아니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신과 슈퍼에서 만나도 될까요? 제가 당신을 꼭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몇 대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 슈퍼스타 제당 슈만,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찍을게요. 저는 그냥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니까. 아, 4번이 답이라고요? 아, 4번이 답이군요. 진짜 많이 하신다. 그렇군요. 스불제, 이것도 모르겠네. 근데 그냥 보기 봤을 때 첫 번째 거가 답일 것 같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제. 뭔가 자기 혼자서 뭔가 실수했을 때 스불제라고 얘기를 하나 보네요. 진짜 많이 배워가네요 오늘. 아, 진짜 회계학보다 어렵네요. 아, 진짜 전효세님, 예, 진짜 회계학보다 어려운 것 같네요. 어쩔TV, 아, 이거는 알아요. 이건 확실히 알아요.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쩔TV, 저쩔TV, 예, 뭐 어쩔 냉장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물안궁, 안물TV, 안궁TV, 내절TV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하긴 했는데, 세미트렌드 센터, 세미트렌더 모르는 거 다 빼고, 궁금한 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당신, 이미 떠도는 신조어 마스터를 하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시대를 이끌어봐요. 함께 공부하기 좋은 친구로는 알려주면서 복습도 같이 할 수 있는 옛사람이고, 눈팅러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틀린 거, 박모치, 찐텐, 갑통알, 네, 맞았고, 너 또라이라 다행이다. 아, 3번을 찍었는데 2번이 답이었네요. 그 다음에 닝바닝, 아, 사람 바이 사람, 닝겐 바이 닝겐, 아, 사바사가 이제 닝바닝으로 바뀌었군요. 그 다음에 스라벨,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상사병, 아, 상사병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좋아해가지고 걸리는 병이 아니고 상사 때문에 얻는 화병이었네요. 실어증은 일하기 싫어병, 알잘딱 깔센, 아, 이건 진짜 처음 봤네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스라벨, 아,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스라벨이라고. 아, 요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되게 또 필요한 말이겠네요. 스라벨. 그 다음에 희연사 맞았고, 아, 여기 내용무, 예, 내용무. 그 다음에 버플레스유, 예,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제당슈만, 아, 요거 맞았네요.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고요. 예, 어쩔TV, 예, 요거 맞네요. 네. 되게 재밌네요. 예. 제가 인싸가 아니라는 것도 오늘 새롭게 또 깨닫게 됐네요. 네, 여기서 일단은 게임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라이브 N문엔답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이제 질문을 댓글로 미리 이제 받았었는데, 댓글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글을 이제 많이들 달아주셨는데, 일단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 여기에 아예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그 유튜브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댓글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네이버 카페 소개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일단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설명 좀 드려보면은, 네이버 치시면요, 이제 김용재를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 제가 딱 1번으로 나와요. 대한민국 김용재 중엔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잘생긴 친구 하나 있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제 제 뭐 도서라든지 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랑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게 되면 이제 공단기 요 메인이 나오고요. 요거는 지금 갈 게 아니고 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네이버 카페 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진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광대가 조금 제가 커가지고 광대가 조금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사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햇살 좋은 날님 제 거 읽어주시라고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올려주시면 하나 읽어보고 다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제일 메인에 올해 이제 국가직 시험 마치고 나서 손진호 세무사님이랑 같이 이제 간담회를 간단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 다음에 세무직 수험생분들 특히 이제 회계랑 세법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좀 많아요. 메뉴가 좀 많은데 일단은 손진호 세무사님 지금 공단기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손진호 세무사님이랑 제가 지금 출판사가 같습니다. 선생님들 손진호 세무사님이랑 이제 출판사가 같아서 이제 어차피 세무직 수험생분들 상대로 회계랑 세법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네이버 카페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수험생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세법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진호 세무사님한테 제가 SOS를 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같이 이제 질문 해결이 가능하실까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손진호 세무사님이랑 세법 질문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손진호 세법 게시판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같이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뽀규님, 선생님 실제로 뵀는데 사진 영상 실물을 전혀 못 담으신다고. 제가 사진빨이 좀 안 받아요. 카메라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제 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량진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자면님, 행정법 너무 어렵다고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행정법 너무 어려우시면 회계학 세법으로 넘어오세요. 회계학은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 소개 마저 드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공단기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회계사 세무사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뉴 탭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공무원 수험생 질문방에 각 그 공무원 교재들별로 제가 이렇게 메뉴 탭을 구분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들 상대로 이제 또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교재들을 또 메뉴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여기 칸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패턴 회계학 같은 경우에 이름이 비슷한데 공무원은 이쪽이에요. 100개 빈출 패턴 회계학.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제가 공무원용이라고 써놨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미리 조금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이제 라이브에서 해결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미리 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간단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중간중간 답변을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벌써 31개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독서대 5분, 그 다음에 다이어리 5분을 선정을 해드리려고요. 총 10분 댓글 달아주신 분 선정해가지고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한자 해야 되냐고 코프스키님께서 물어주셨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쭉 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선물 당첨자분들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렌지탕님, 회계자 준비하실 때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순공 시간 따로 측정하셨는지, 그 다음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한 7시 반쯤 일어났어요. 맨날 7시 반쯤 일어났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긴 했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그 수면 패턴을 바꾸게 되면 월요일날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시간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꾸준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에 자서 7시 반에 잤어요. 7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총 8시간을 잤고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한 9시쯤까지 학교로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9시까지. 그래서 9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4시간 동안 오종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와서 한 2시가 되죠. 이제 1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2시부터 한 6시쯤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그 공부하시는 스케줄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 한 7시쯤 되죠. 그러니까 집에 오고 이제 밥 먹고 나면 한 7시 반, 8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전에 4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4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를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1시 반까지
간단하게 뭐 홈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동네를 조금 뛰어다닌다든지 뭐 조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나서 자면 한 11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특히 이제 저도 지금 막 자기 전에 유튜브를 막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숙면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내가 좋아하는 걸 얘가 알아서 계속 끼워 넣어주잖아요. 그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너무 순삭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 전에 유튜브 막 누워서 보시는 분들 있죠. 웬만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주세요. 예. 뽀규님 맨날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이때 낮에 보는 건 괜찮은데 자기 직전에 보는 건 조금 피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숙면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요. 11시 반에 꼭 자야 되는데 뭐 12시, 1시 막 이렇게 아예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공시간 따로 측정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시간을 따로 측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간 같은 경우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앉아서 딴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목표 그 보는 양을 정했어요. 내가 올해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기본서를 끝내겠다. 혹은 내가 다음 달까지 해서 세법 기본서를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얼마만큼을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이거를 막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그 계획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매일매일 내일 뭐 할 거야, 내일 뭐 할 거야, 모레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시간대까지 막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다 보면은 계획이 안 맞아요. 1시간 동안 내가 몇 페이지를 볼 수 있을지 몇 문제를 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실 때는 조금 길게 잡아주세요. 한 달 단위 혹은 주 단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주시면은 조금 오차가 생기더라도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좀 긴 단위로 그 다음에 공부량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건강관리 되게 중요해요. 건강관리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조금씩 했었어요. 운동을 조금씩 해가지고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헬스를 다니셔도 좋고 뭐 그냥 등산을 하셔도 좋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운동 있잖아요. 그냥 운동 하나 잡아가지고 그 운동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의지력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잠을 8시간 잤을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이 기반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의지력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체력을 같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여친 유무 요건 넘어갈게요. 여친 유무 있다 없다 합니다. 있다 없다 해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회계학 과목을 언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요거 이제 다른 그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쉬운 과목 먼저 푸세요. 가장 자신 있는 과목. 어차피 우리가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해진 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쉬운 과목 먼저 풀어야겠죠. 이제 본인한테 쉬운 과목은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시험 보라 그러면 저한테는 회계학이 되게 제일 쉽죠. 그리고 저한테는 또 한국사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한테는 한국사가 제일 쉬운 과목이라고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사 먼저 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쉬운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을 제일 뒤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야 그 과목에서는 원래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제일 적은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고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10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배치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시간 제약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안에서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메인 내용인데 올해 이제 7급 지난주에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내용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7급 시험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현재 이제 선생님의 직업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하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사 현업을 옛날에 잠깐 했었으니까 회계사 생활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회계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직장인이에요. 회계사들도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뭐 9 to 6, 뭐 혹은 뭐 10 to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정해진 일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즌 때 정말 바빠요. 시즌 때 정말 바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회계사 알바를 했었는데, 이제 알바를 시즌 때만 쓰다 보니까 바쁜 회계사 시절만 저는 경험을 하고 나온 거죠. 진짜 최악인 경우에는 진짜 눈 떠 있는 시간 내내 일만 했어요. 눈 떠 있는 시간 내내 진짜 뻥안 치고,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씻는 시간, 그 2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시즌 때는 진짜 시즌 내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시즌 중에서도 조금 일이 몰릴 때,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는 한 1, 2주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뭐 낮이고 밤이고 그 다음에 뭐 평일 주말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뭐 지금도 막 안 바쁜 건 아닌데, 그래도 솔직히 이제 이 강사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이잖아요. 1인 기업. 제가 스스로 미션을 주고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쪼는 사람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놀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밤에 좀 어둡고 조용하고 하니까 저는 또 밤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교재 많이 써놓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좀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은 또 새벽까지 하고, 그 다음날 뭐 늦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또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죠. 예.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인기에 되게 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히 이제 첫해 무명일 때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또 불안하고, 이제 강사 생활을 계속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정보 이론 마무리되는데, 이후 회독할 때 회독법이랑 효율적으로 회독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제 회독을 하실 때 파워 회계학이나 정부회계 교재, 그냥 그 교재들을 똑같이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요약한 교재들이 되게 많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턴 회계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다나 요약 노트도 있죠. 그래서 코어 회계학이나 파워 회계학을 그대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설명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릴 때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내용을 봐야 실력이 늘어요.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건 내용을 볼 때 실력이 늘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빨리 많은 회독수를 통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얇게 요약된 요약서가 좋겠죠. 그래서 필다나나 혹은 패턴 회계학을 이용해서 정부 회계라든지 혹은 재무회계 심한 내용들 반복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다나, 지금 내지가 완성이 됐어요. 곧 출간이 될 겁니다. 기다나 연도별 기출문제집 풀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파워 회계학이나 이 정부회계 교재도 다시 보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법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질문이 꽤 많아서 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세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게 진짜 그 실전적인 팁이죠.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문제 접했을 때 대처 방법 같은 거, 꼭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헷갈리는 거는 4개 다 헷갈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4개 중에서 2개는 지우고 2개가 남았을 때 그 2개 중에 답이 뭔지 되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처법을 물어보셨는데, 뭐로 찍든지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민을 해봤자 그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 찍든지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고민을 덜하고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반반이에요. 반반. 뭘 찍든지 답이 뭐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쏟으면 그 뒤에 문제들을 푸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짧게 하시고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그럼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무조건 앞에 번호 찍으세요. 무조건 그냥 앞에 번호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뒤에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고민을 한다고요. 고민할 때는 2분이고 3분이고 4분이고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짧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럼프 극복 방법. 특히 이제 세무직 분들은 회계세법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힘들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슬럼프 극복을 했죠. 슬럼프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예.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워낙 회계랑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자체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양도 너무 많아요. 특히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세법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 1회독을 딱 했어요. 세법 1회독을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앞장을 보니까 1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공부를 조금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1회독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예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뭐가 조금 남아야 이걸 반복했을 때 남는 부분을 늘려갈 텐데, 아니 완전히 백지, 정말 100% 제로가 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벽에 막힌 느낌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2회독은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니까 꾸역꾸역 그냥 힘들게 갔죠. 2회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3회독 때 들어오니까 조금씩 남더라고요. 회계세법 어려워요. 양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회독을 하고 나서 2회독을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면 1회독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1회독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1회독이 없었다면 3회독 때 전혀 안 남았을 거예요. 3회독 때 1회독이 없었다면 3회독은 2회독이 되었겠죠. 그럼 2회독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보통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 3회독 정도 봐야 어느 정도 좀 기억에 남는데, 3회독을 가기 위해서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그 1, 2회독이 있어야지만 그 3회독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회계사 세법은 훨씬 더 양이 많고 세무 회계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저도 정말 그 벽이 진짜 느껴졌는데 하나씩 극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세법 깨달았다 라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세법을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수석으로 합격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세법 어렵게 느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 계속 할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놓은 커리큘럼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럼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나? 안 했어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안 했어요. 어차피 공부가 진짜 하기 싫고 너무 안 될 때 있죠.
그때 억지로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놀놀공공이 좀 잘 됐어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요게 좀 구분이 잘 돼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 억지로 앉아 있으면 정말 그 정신의 그 소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공부하기 싫을 때 억지로 앉아 있으면 회복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딱 놀았어요. 그냥 딱 놀고, 대신에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집중을 잘했어요. 이제 주변 수험생들 보면은 한 번 딱 놀았을 때 사람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놀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딱 놀 때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공부에 집중 안 될 때 그냥 딱 끊고 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대신에 딱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놀고 그 뒤에는 공부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강에 비해서 진도가 조금 밀렸다. 요거는 온라인 수험생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죠. 온라인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속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배속을 통해서 따라잡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막 1.5배속 요 정도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 평상시에 4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한 3시간 혹은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배속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진도 밀린 것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공부량, 공시생은 하루에 최소 몇 시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최소 8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했는데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은 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쑥스러운데, 제 생각에 선생님은 천재에 속하신 것 같은데, 천재들은 암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뭐 천재가 뭐 여러 정의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암기를 잘하는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암기를 잘하지 않아요.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은 최대한 외워야 될 걸 줄였어요. 저는 암기를 못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하는 능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기본서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압축을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필다나 같은 교재를 수험생 때 노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암기를 못하는데도 다른 학생들을 그 두꺼운 기본서로 공부할 때 막 1000페이지, 세법 같은 경우 막 2000페이지이래요. 뭐 교재 두께가 이만한데 종이 두께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교재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페이지가 보여요. 그 정도로 교재가 얇아요. 종이는 얇은데 교재가 엄청 두껍다고요.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은데 그걸로 회독을 하게 되면 절대로 기억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을 줄이는 거다. 단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힐링하고 리프레시를 했는지, 심적인 여유가 전혀 없고 조급함이 턱끝같이 밀려올 때 일단은 뭐 조급해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1년 늦게 붙어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1년 늦게 붙어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1년 늦게 붙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조금 더 해서 1년 더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면 그게 오히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좀 천천히 편안하게 좀 먹어주세요.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실 때 정말 불안하고 너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주세요. 뭐 좋은 마인드는 아닌데 떨어지면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뭐. 그냥 요 정도 마인드를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좋은 마인드는 아니에요. 좋은 마인드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불안하면은 그렇게라도 조금 마음을 먹어주세요. 그러면 좀 긴장이 덜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시험을 좀 자신감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력에 자신감이 있으면 불안감은 없어요. 저는 1차 시험 볼 때 안 떨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댓글은 다 해결이 됐고요. 선물 드리는 당첨자분들을 하나씩 골라볼게요. 총 10분을 선정을 하실 건데 10분을 드릴 건데 하나씩 한 분씩 일단은 설명을 해보죠. 오렌지탕님 일단은 1번으로 해주셨으니까 오렌지탕님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뿌셔뿌셔 회계님,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뿌셔뿌셔 회계님도 선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기 세무님, 이제 제일 메인 주제인데 이 7급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기 세무님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뿌셔뿌셔 회계님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샘무님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지금 이제 파워 정부 이론 마무리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효샘님 하나 챙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글이님, 그 다음에 키주님, 정부기 끝나고 이제 7급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9급 수험생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7급 특수제에서 9급에서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9급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주제가 충분히 소화가 되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7급 주제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기존에 한 코어 회계학이랑 파워 회계학 내용도 조금 버겁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코어 파워만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증거가 되고파 MBTI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분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장님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몇 분 드렸죠? 네, 2분 더 선정해 드릴게요. 제 MBTI는 ESTJ입니다. ESTJ. 선물에 사인도 해주시라고 하시는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분 더 슈슈님, 그 다음에 이막기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대랑 다이어리를 이제 선물로 드릴 텐데 랜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시험. 지금 똑같은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체리밤님 질문으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7급 시험이 지난주에 이루어졌는데 난이도가 미친듯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가직 7급도 기존의 국가직 7급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어려웠었는데 올해 7급은 작년 7급과는 또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7급 수험생분들 충격 받으시는 게 당연하시고요. 이제 그에 따라 덩달아서 이제 9급 수험생분들도 야, 이거 회계학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불안해 하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요거 모든 직렬이 전공 과목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전공이 더 어려워질 거다 라는 예측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선택 과목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랑 세법을 보셔야 되는데 회계랑 세법이 전공 필수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면 회계학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전공 과목들도 다 같이 어려워졌어야 돼요. 근데 회계학만 이상하게 어려웠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시험 출제 기관이 있죠. 뭐 인사혁신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요 국가 부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각 과목별 교수님이 있죠. 이 국가 부처에서 출제위원들한테 출제 의뢰를 할 때 만약에 필수로 전환이 되면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었다면 요번부터는 이제 문제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다 디렉팅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겠죠.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 회계학만 어려워졌어요. 특히 여러분들 회계학뿐만 아니라 세법까지 같이 보죠. 세법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기존이랑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인사혁신처라든지 혹은 뭐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부처에서 출제위원들한테 어렵게 내주세요 라는 디렉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출제위원이 올해 시험 낼 때 그냥 내다 보니까 어렵게 낸 거예요. 그냥 올해 그 출제위원의 성향일 뿐이지 이게 어떠한 출제 기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출제 기조였다면 다른 과목도 다 그랬어야 돼요. 근데 회계학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직 7급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9급이니까 올해 9급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급 시험 국가직이 있었고 지방직이 있었어요. 지방직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국가직은 평소랑 똑같았어요. 이러면 경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그 국가 부처에서 이제 우리는 회계세법 어렵게 내서 회계세법 잘하는 수험생만 공무원으로 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국가직 때부터 어렵게 냈어야죠. 근데 제가 문제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출제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출제진들은 누가 수험생이 되는지 누가 공무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그냥 돈 받은 일을 해주면 돼요. 그들이 돈을 받으면서 해줘야 되는 일은 20문제를 그냥 내는 거예요. 20문제를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선에서 20문제를 오류 없이 그냥 내는 거지 이게 뭐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해에 들어간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그냥 그렇게 낸 것뿐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 또 쉬워지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어려워질 거다, 뭐 무조건 뭐 유지가 될 거다, 둘 다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복불복이에요. 지금 봤을 때 뭐 한 분이 지금 북북님 그냥 운이 없던 해였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운이 없던 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시험의 커트라인은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화면 지금 보이시죠? 자, 올해 국가직 9급이랑 올해 지방직 9급 커트라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학에서 80점 받으면 되죠. 근데 회계학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기존 난이도랑 비슷했어요. 기존 난이도랑 비슷하고 난이도가 무난했을 때 80점을 받으면 됐어요. 자, 그리고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다 다른데 경기도랑 서울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75점에서 끊긴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375에서 400점 정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400점 말고 375점 기준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총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과목별 교수님은 아닌데 시험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런 것들만 또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검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번 지방직에서 국어 80점, 영어 85점, 국어 90, 한국사 90점 정도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세법도 한 85점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역산을 하게 되면 한 회계 60점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직이랑 국가직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4문제 정도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범위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딱 맞죠. 지금 회계학에서 원래 80점을 받았으면 됐는데 딱 4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역적인 내용들을 다 소화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회계학 지금 문안했는데 커트라인이 80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경쟁률이 10대 1 막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90점을 넘게 받겠죠. 근데 지금 80점만 받으면 되거든요.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문제 모두 다 커버를 했어요. 제가 가르친 내용에서 20문제가 전부 다 커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80점만 받았으면 합격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그 중요 주제도 다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에 평균 60만, 회계학 같은 경우 60만 받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문제가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서 나왔으니까 커트라인이 떨어진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네 문제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딱 20점이 떨어진 겁니다. 7급도 한번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작년 7급 먼저 볼게요. 작년 7급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작년 7급 실제 312점에서 커트라인이 끊겼어요. 다른 과목들 요것도 이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헌법 88, 경제 84, 그 다음에 세법 80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요거 역산하면 회계 60점만 받으면 돼요. 작년에도 제가 회계 60점 받으면 선방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회계 60점? 에이 에바지, 요런 평들이 많았는데 맞잖아요. 회계 60점 받으면 합격이었어요. 올해 아직 7급 합격 발표가 실제로 안 났지만은 지금 7급 공단기 합격 확실권 304점으로 나와요. 아마 실제로도 요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과목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이랑 그냥 대동소이했대요. 그래서 작년 커트라인 그대로 갖고 와보면은 회계에서 8점 빠지면 52점이에요. 제가 이제 7급 관련해서 공지 드렸는데 25문제 중에 13문제를 제가 가르쳤고요. 12문제를 제가 안 가르친 부분에서 나왔어요. 물론 실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문제 과연 지역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거 다 맞췄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9급이랑 7급 차이, 지금 지역적인 문제 차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지역적인 문제들도 7급에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조금 더 꼬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7급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저도 이제 받아들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공무원 범위라고 했었던 범위에서 확실히 넓혀야 되냐, 지금 ASDF님 7급 회계학 CPA 수준으로 해야 되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를 올려드린 거로는 7급 준비할 때 이제 CPA 교재로 공부하자, 그래서 제 CPA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좀 아니잖아요. 좀 아니 무슨 공무원 될 건데 회계사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아무리 두꺼운 기본서로 공부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쵸, 북북님 CPA 기출할 거면 그냥 회계사 준비하고 말지 왜 공무원을 해요? 그잖아요. 회계사 준비하고 세무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시험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저야 사실 쉬워요. 회계사 교재도 있고 회계사 강의도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와서 이쪽으로 하면 저야 편한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하고 실제로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계학을 그냥 적당히, 만약에 지금과 같은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60점 내지는 70점만 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어려운 내용이나 안 배운 내용이 나온다면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내용들, 뭐 헌법, 경제, 세법 요 과목에 훨씬 더 시간을 투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같은 경우 60점이 커트라인이면은 40점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40점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 강의도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도 분량이 적은 게 아닌데, 거기서 60%밖에 커버가 안 됐으면 거기에 한 60분의 40이면은 60%, 그러니까 3분의 2를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에 3분의 2를 더 공부를 해야 100%가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회계 세법 하느라고 죽을 맛일 텐데, 여기 회계 양이 늘어나게 되면 절대로 소화 못합니다. 그러면 5과목 혹은 4과목 밸런스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절대로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도 없고 4과목이 공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계학 공부 범위를 막 넓히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냉정하게 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제 수험생이랑 제 수험생이 아닌 다른 수험생의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타 수험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전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아직 제 점유율이 그렇게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공부를 한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근데도 지금 회계학 커트라인이 이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답 나왔죠. 그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해도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점수가 제가 다 가르쳐가지고 제 수업만 듣고 회계학이 60점이다. 그럼 이거 제 책임이죠. 근데 아직은 제 수험생의 비율이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험 범위를 늘렸을 때 아직 수험생들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점, 52점 요 정도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 강의를 보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 아직 그 시험이 몇 번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을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까지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7월부터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지금 패턴 강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지금 바꾸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 시험을 보고 나서 내년 이제 4월이랑 6월에 9급 시험이 더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10월에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10월 시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변경해야 될 게 있다면 내년도에 이제 7급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다시 그 커리큘럼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급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제 커리큘럼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직 9급 같은 경우가 조금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래봤자 4문제예요. 그래봤자 4문제. 정말 많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래봤자 4문제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맞춰서도 80점이에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60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좁은 범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 범위만 잘 소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댓글 확인을 조금 해볼까요? 유튜브 댓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시절에 8시간 수면 시간이면 짧지 않네요. 공부하면서 수면 시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사람마다 그 수면 패턴은 다 다르죠. 뭐 6시간 자도 쌩쌩하신 분들이 있고 뭐 8시간이 적당하신 분도 있고 10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래 8시간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지력으로 난 이제 수험생이니까 6시간만 잘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학원 가서 2시간을 더 잘 거예요. 학원 가서 2시간을 더 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요. 8시간까지는 자도 괜찮아요. 막 학원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옛날에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막 학원 6시에 오픈할 때 막 거기 막 줄 서 있으면서 막 앞자리 차지하려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막 허다했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 수면 시간을 확 줄인 다음에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시는 분들 한 달이면은 다 퍼져요.
어디가 아프든지 공부가 안 되든지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줄여가면 분명 문제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자는 시간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간에 보니까 시험 직전에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시험 직전에 공부 시간을 더 늘리지 마세요. 시험 직전에 공부 시간을 더 늘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직전에는 컨디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용 책 한 자 더 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직전에 그거 하나 더 봤자 거기에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조금 봐봤자 거기에서 시험 나올 확률을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컨디션 관리를 1순위로 잡아주세요.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막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존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고 막 수면 시간 줄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래 패턴 유지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방식대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나무님, 선생님 교재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학, 일단 저 같은 경우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회계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초반에는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봐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집,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요약서가 하나 필요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필단화를 계속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단화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은 계속 바뀌겠죠.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니까 기출문제집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뭐 여러가지 문제집은 계속 바뀔 텐데 내용을 볼 때는 최대한 그 한 권의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그 교재 안에 어느 내용이 어느 쪽에 있고 배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용, 이론 요약서를 보실 때에는 바꾸지 않고 하나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루에 몇 과목 보는 것을 추천을 하냐? 한 과목씩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과목을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골고루 병행을 하는 게 좋은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공무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5과목 공부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7과목, 8과목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초반에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하루에 2과목씩만 공부를 했었어요. 한 과목만 하루 종일 공부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뭐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복습을 했어요. 초반에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진도를 쭉쭉 빼야 되잖아요. 만약에 초반부터 과목을 막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2과목씩 잡고 쭉쭉 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났을 때 다음 과목 가고 끝났을 때 다음 과목 가고 그래서 초반에는 적은 과목 수를 좀 길게 가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시험 직전에는 모든 과목에 어느 챕터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문제를 딱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호흡으로 계속해서 과목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반이랑 후반이랑 좀 다른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시간 관계상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7급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사항,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카페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공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퀴즈는 제 MBTI를 맞추는 겁니다. 아까 지금 답이 나왔는데 퀴즈는 저의 MBTI입니다. 예, 유튜브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제 MBTI가 뭔지 기억을 하실 텐데 제 MBTI를 맞추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음료 기프티콘 20잔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유튜브 댓글에다가 답을 남기시는 게 아니고요.
공단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공단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엠문엔답 사이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탭, 여기 있네요. 이벤트 탭에서 진행 중 이벤트, 여기 있다. 실시간 엠문엔답 라이브로 고민 해결하고 친필 굿즈 받아가자. 여기에 이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 요거다. 퀴즈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음료 기프티콘 20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사항들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씩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채우기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진짜 금방 가네요. 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떠들었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